악재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수는 저점을 찍고 또 원달러 환율은 고점을 찍고 유가 역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움직임 속에서 시장 안정세를 이어나가면서 오늘장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간밤 3월 FOMC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미국장도 역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이 3% 후반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3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예상됐던 수준이고요. 점도표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1.9%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월 연준 의장은 대차 대조표 축소 QT에 대해서 이르면 5월에 논의를 할 것이고 또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다소 매파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었지만 시장은 예상 범위 수준에서 3월 FOMC가 끝났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훈풍을 이어봤는데요. 러시아 디폴트 이슈를 좀 보시면 러시아 쪽에서 일단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상 과연 그 러시아 계좌에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 평화협정 초안을 마련해서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장 10시 구간 목요일장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양대 지수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 이틀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 상승하면서 2710.1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4조 4천억 원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66% 상승하면서 곧바로 2,700포인트 안착하며 2,70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선이 저가가 됐고요. 그리고 장중에 2,714포인트까지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장중 내내 2,700선을 지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2,710.23포인트 선 51포인트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9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893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283억 원어치 강력한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980억 원어치를 팔아내면서 현재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로 시장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현재 서비스, 금융, 의약품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서비스 업종 2.65% 오르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증권주가 2.5%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화학업종 나란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업종은 제한적입니다. 현재 전기 가스 업종 쪽에서 1.13%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건설 업종도 1%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IT주, SK하이닉스의 상승세 두각 나타나고 있는데요. 5%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12만 2,500원 선까지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12만 원 선 안착하고 있는데요. 미국장에서도 연 이틀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까지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9%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증권사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불안감으로 주가가 급락했다면서 현재 주가가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는 증권사 리포트였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였고요. 16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영업이익 4조 원을 기록하면서 턴 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같은 양호한 실적 전망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주가 현재 5%까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종목군들도 상승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IT 계열 쪽의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운송 장비 쪽에는 현재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나란히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4%까지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제 최근 물러난 한성숙 전 CEO가 유럽 사업개발 대표로 발령이 나오면서 유럽 시장의 진출 확대 기대감이 나오면서 네이버가 오늘은 카카오보다 더 높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700선을 넘어 2,710선까지 안착하고 있는데요. IT주가 진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동안 함께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를 빚었었던 자동차주의 수급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지만 IT주는 양호한 실적 개선의 전망과 함께 수급 호전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IT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전기전자 업종, SK하이닉스, 솔루스 첨단소재, SKI테크놀로지나 일진머티리얼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 있고요. 이들이 나란히 3%에서 5%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쓰고 있는 서비스 업종 내 종목 가운데서는 하이브와 NC소프트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3에서 5%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가보시면 신텍과 코리아서키트, 이스페타시스 이 같은 PCB 관련주, 기판 관련주가 최근에 실적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고점 경신 시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탄력이 조금 저조합니다. 코리아서키트만이 1.8%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역시 어제 실적 이야기가 나왔었던 솔브레인 오늘 주가 4.9%까지 탄력을 보이면서 23만 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두 번째 특징은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간밤에 0.25에서 0.5%로 25bp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3년 만에 금리 인상 이벤트가 나온 건데요. 올해 남은 6차례 FOMC마다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면서 일단 은행주가 호재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BNK 금융지주까지 나란히 1%에서 3% 고른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나왔다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의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증권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경기가 뒷받침됐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 추세에 접어든다는 기대감도 증권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5.6%,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나란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시세도 회복세를 보여줍니다. 현재는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5천만 원 선 넘어서고 있고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 관련주 비덴트와 우리기술투자, T사이언 TP까지 나란히 2%에서 5%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틀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14% 오르면서 910.89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하게 4조 원 넘는 거래대금 동반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1.34%가 오르면서 903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시가를 저가로 해서 탄력을 키우는 모습 910선까지 고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경신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910.85포인트 선 19포인트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전환했고요. 오늘장까지 매수세 이어나갑니다. 1,364억 원어치를 사고 기관 쪽에서 874억 원어치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는 1,805억 원어치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배터리 소재와 게임주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의 진전 소식에 따라서 최근에 급등했었던 니켈 가격이 안정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 배터리 소재주에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6%까지 강세, LNF도 6.4%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첨보가 6.4% 오르면서 29만 7,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임주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나란히 4%에서 5%, 그리고 펄어비스도 4% 후반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의 특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컨텐츠주, 이들 성장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와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툴젠 7조 원 규모의 대체 혈액 시장에 진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 동물 기업인 라트바이오와 인공혈액 등 개발하는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인공혈액 시장의 진출 기대감으로 툴젠의 주가가 7%까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73,8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확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분자 진단 종목 랩지노믹스가 200%의 무상증자 결정을 어제 하게 되면서 오늘장 이를 반영하며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입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18%까지 급등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컨텐츠주 가보겠습니다. 바른손 ENA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회사인데요. 5천원 만에 재료에 따라서 시장의 주목을 받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그 계열사가 제작하는 영화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공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요. 오늘 장 6% 다만 음봉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이 밖에 DNC미디어와 아프리카TV가 5%에서 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특징, 마지막은 메타버스와 로봇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경기도 수원에서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과 메타버스를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한 부회장은 CES 2022에서 직접적으로 대형 인수합병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이 밀어주는 두 가지 산업에서 뭔가 재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로봇, 휴림로봇, 로보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식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진로봇이 16%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로봇주들은 전반적으로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티보로 로보티스까지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대신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아진 엑스텍 7%, MP 25%, 유프렉스와 맥스트까지 나란히 10%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